경제 이야기 따라잡기 7. 한계 효용 체감과 효용 극대화.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 이야기 따라잡기의 7번째 시간입니다. 학습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잘 맞췄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될지 함께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은 먼저 효용이란 무엇이고 소비자의 소비 활동과 효용이 어떤 연관이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한계 효용 체감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효용 극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제 주체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있음을 두 번째 시간에 이미 배웠습니다. 이들 경제 주체 중에서 소비 활동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 주체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계가 바로 소비의 주체로서 경제 활동을 합니다. 가계는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만족을 얻고 욕망을 충족합니다. 그렇다면 가계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득을 어떻게 버는 것일까요? 가계는 노동이나 자본 등과 같은 생산 요소를 생산 요소 시장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소득을 법니다. 따라서 소비의 주체인 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소득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하고 소비에 따라 얻는 만족을 최대화시키는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계의 소비 활동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주요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인 하은이가 지난 1년 동안 부모님께서 주신 용돈을 절약해 20만 원을 모았고 이 돈으로 하은이는 평소 갖고 싶었던 옷과 책을 사려고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때 옷값은 한 벌에 2만 원, 그리고 책값은 한 권에 10,000원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하은이는 옷과 책을 무한정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은이가 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은 자신이 갖고 있는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은이의 경우처럼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 소득을 넘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예산 제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 제약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절대 가격과 상대 가격에 대해 살펴봅시다. 재화나 서비스에 표시된 일반적인 거래 가격을 절대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접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화폐로 표시한 가격을 의미하죠. 하은이의 경우 예산 제약을 절대 가격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옷값이 2만 원이므로 옷만 사는 경우 10벌을 살 수가 있으며 책값이 10,000원이므로 책만 사는 경우 20권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옷과 책을 골고루 사는 경우엔 예를 들어 옷 2벌에 책 16권 또는 옷 3벌에 책 14권 등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가 있죠. 즉, 하은이는 주어진 소득 내에서 이러한 옷과 책의 여러 가지 조합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 가격이란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의 교환 비율로 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은이의 경우 예산 제약을 상대 가격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옷값은 2만 원, 책값은 10,000원이므로 옷 한 벌은 책 2권과 교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의 가격을 1이라고 할 때 옷의 가격은 2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옷 한 벌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기회 비용으로서 책 2권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은이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어떠한 상품 조합을 선택하든지 항상 이만큼에 해당하는 기회 비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린 소비를 함으로써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만족감을 얻습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만족도 혹은 행복감을 효용이라고 하죠. 그런데 효용은 이처럼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각자 느끼는 효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라보다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하는 사람과 콜라를 더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에 둘이 똑같은 콜라를 마신다고 하더라도 각자 느끼는 효용은 서로 다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동일한 사람일지라도 사과를 먹은 다음 콜라를 마실 때의 효용과 축구 경기를 한 후 콜라를 마실 때의 효용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정상제인 재화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많이 소비할수록 효용 수준이 높아지고 적게 소비할수록 효용 수준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량은 일정한 상태로 유지한 채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량을 약간 변화시킨다면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 수준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효용 수준이 변한 정도를 한계 효용이라고 합니다. 즉 한계 효용이란 소비자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량을 조금 더 늘리는 경우 효용 수준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측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계라는 것의 의미는 추가적이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하느니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한계 효용의 개념을 살펴볼까요? 다음의 표를 살펴보면 하느니가 첫째 열에 나타난 것처럼 옷 소비량을 한 벌, 두 벌, 세 벌로 차례로 늘려감에 따라 느끼는 효용 수준은 둘째 열에 있는 것처럼 40, 70, 90으로 나타난다고 합시다. 한편 셋째 열에 표시된 숫자는 하느니가 옷 소비량을 한 벌 늘릴 때마다 추가적으로 변동한 효용의 크기이며 이는 바로 한계 효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계 효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죠. 예를 들어 하느니가 옷의 소비량을 한 벌에서 두 벌로 증가시키면 효용 수준은 40에서 70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경우 옷의 한계 효용은 30이 됩니다. 하느니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점은 옷 소비량을 늘려감에 따라 한계 효용은 점차 감소하며 특히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크기가 음을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재화 및 서비스가 가져다주는 만족 수준, 즉 한계 효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법칙은 다음과 같은 우리의 주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축구나 농구 경기를 신나게 한 후 시원한 음료수 한 잔을 마실 때 우리는 큰 만족을 얻습니다. 아직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음료수를 한 잔 더 마셔도 효용은 커지죠. 그러나 두 번째 잔의 음료수가 가져다 주는 효용의 증가량은 첫 번째의 그것보다 크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음료수 두 잔을 들이켜서 갈증이 거의 해소된 상태에서 한 잔 더 마신다면 이제 효용의 증가는 미미할 것입니다. 만약 친구나 선배가 한 잔을 더 권해서 이를 마신다면 이젠 그야말로 음료수가 질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즉, 네 번째 잔 음료수의 한계 효용은 음의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한계 효용 체감과 효용의 감소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계 효용이 체감하더라도 0보다 크다면 효용은 여전히 증가하고 다만 효용의 증가폭이 감소할 뿐입니다. 한계 효용이 지속적으로 작아지다가 음의 값을 갖는 경우에만 효용은 비로소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우선 먼저 결론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효용 극대화 조건은 각 재화의 한계 효용을 그 재화의 가격으로 나눈 비율이 모든 재화에 걸쳐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재화가 두 가지만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재화의 추가적 소비에 따른 한계 효용을 해당 재화의 가격으로 나눈 비율과 두 번째 재화의 추가적 소비에 따른 한계 효용을 해당 재화의 가격으로 나눈 비율이 일치할 때 효용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화폐 1원당 한계 효용이 모든 재화에 걸쳐 동일할 때 효용이 극대화됩니다. 현재의 소비 수준에서 한계적으로 첫 번째 재화의 화폐 1원당 한계 효용이 두 번째 재화의 그것보다 크다고 해보면 첫 번째 재화의 소비를 늘리고 두 번째 재화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소비자의 총 효용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면 현재의 소비 수준에서 두 번째 재화의 화폐 1원당 한계 효용이 첫 번째 재화의 그것보다 크다고 해보면 두 번째 재화의 소비를 늘리고 첫 번째 재화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소비자의 총 효용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어진 소득과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소비하는 모든 재화의 화폐 1원당 한계 효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총 효용은 증가될 여지가 있으며 현재의 소비는 효용 극대화를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두 재화의 화폐 1원당 한계 효용이 같아질 때까지 소비량 조정은 지속됩니다. 이제 위의 효용 극대화 조건과 소비자의 예산 제약을 결합하여 아직 학생인 하느니의 선택을 예로 삼아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하느니의 소득은 20만 원이고 이 돈으로 하느니는 옷과 책을 사려고 합니다. 옷과 책의 단위 가격은 앞에서와 같이 각각 2만 원과 만 원입니다. 똑똑한 소비자인 하느니는 물론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옷을 구입하는 경우 하느니가 얻는 한계 효용은 표 2와 같고 책으로부터 하느니가 얻는 한계 효용은 표 3과 같다고 합시다. 이때 하느니는 옷을 몇 벌을 사고 책은 몇 권 구입해야 효용이 극대화될까요?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선 먼저 효용 극대화 조건이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따져봐야겠습니다. 표 2와 표 3에 의하면 옷에 화폐 만 원당 한계 효용과 책에 화폐 만 원당 한계 효용을 일치시켜주는 상품 조합은 3개가 있습니다. 각각 마우스를 클릭해서 알아보세요. 그렇다면 합리적 소비 조건을 만족하는 위의 3가지 상품 조합 중 어떤 조합이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일까요? 효용을 가장 크게 만드는 소비량은 효용 극대화 조건뿐만 아니라 하느니의 예산 제약 조건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상품 조합은 하느니가 소비하고자 하는 목표 금액인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는 선택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 상품 조합은 소득 20만 원을 초과하므로 하느니는 이 상품 조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의 상품 조합은 첫 번째의 상품 조합처럼 효용 극대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첫 번째 상품 조합에 비해 옷은 한 벌 더 많고 책도 2권 더 많습니다. 따라서 하느니는 첫 번째 상품 조합보다는 두 번째의 상품 조합을 선택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어진 소득과 재화 가격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하느니는 옷을 2벌 사고 책은 16권을 구입해야 할 것입니다. 농구 게임.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